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이런 10대들이 벌써부터 이런 행동에서 커서 뭐가 되려고 할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최근 전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0대 청소년들이 나흘간 잠금 장치가 허술한 차량을 골라서 훔친 뒤 이 차를 무면허로 몰며 도로를 질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라고 하기엔 범행 수법이 상당히 영악했는데요. 이 수법이 담긴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주차된 차량 옆에 멈춰서는 모습인데요. 주차 자리를 찾는 것 같았는데 뒷좌석 창문이 열리더니 동승자가 손을 뻗어서 주차돼 있던 차량의 손잡이를 당겼는데 이게 문이 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앞서 타고 왔던 차량에서 내려서 문이 열린 차량으로 옮겨 타고는 이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훔쳐서 지금 달아나는 모습이죠. 이번엔 또 다른 아파트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이번에도 이들은 차량을 훔쳐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보고도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중학생이라고요? 네, 이 7명의 중학생들이 훔친 차량은 한 대가 아니었는데요. 무려 나흘간 20대가량의 차량을 훔쳤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외제차들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이들은 훔친 차량으로 시내를 누볐고요. 게다가 중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면허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훔친 차량을 타고 등교하기도 했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진짜. 경찰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게 11대고 옆에 인근 서 관내에도 15건 정도 있다고 하니까 건이 넘는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그 차를 타고 학교에 등교까지 했었나요? 왜 학교에 갔었다고 그래요? 검거 흡입에서 추격도 했었고, 추격하다가 사고 나니까 차를 놓고 도망가고, 보니까 전신주 부딪혀가지고, 다 내려서 도망간 걸로. 네, 근데 이제 옆에 승차하고 있던 동승자만 현장에서 체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범행 동기는 밝혀졌나요? 얘들이 말하는 거는 그냥 차 타고 돌아다니고 싶어서 했다고 그래요. 한두 대 훔친 것도 놀랄 일인데 무려 20건 넘는 차량 절도를 했다고요, 안진용 기자님? 이 범행 과정을 보면 상당히 치밀한데요. 주로 밤이나 늦은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원룸과 혹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찾아갔어요. 결국은 사람들 눈에 최대한 띄지 않는 곳을 찾아갔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차량 범행 대상을 고르는 방법도 일단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들, 이런 차량들이 문이 접히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차량들 위주로 이 범행을 시도를 했고, 그런 문이 열린 차량 중에서도 안에 차키가 있는 경우에 도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범행 동기에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단순히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철 없는 학생들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요, 이 범행 수법이 너무 치밀하고 또 대담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아니, 저런 애들이 사이드 미러가 안 접힌 차량은 어떤 상태, 그런 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승용차들은 주차한 다음에 문을 잠그면 자연스럽게 사이드 밀러가 접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차종 아이들도 다 알아요. 세상에. 근데 그런 차종이 사이드 밀러가 펴져 있는 채 그대로 있다면 저건 열린 거다, 문이. 이제 이런 세상에. 판단을 하고 이 아이들이 한 것 같은데, 네. 얘들 검거가 된 과정도 이게 제가 보니까 이거 빨리 신고 안 됐었으면 상당히 피해가 커질 뻔했는데요. 왜요? 난폭 운전을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막 여러 명으로부터 접수가 된 것 같아요. 그 신고를 하신 분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아니 대낮부터 어떤 차가 다니는데 술 먹은 것처럼 비틀거린다. 원래 음주운전하는 경우에 차도 같이 비틀거려요, 사실. 그래요? 네.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 미숙이다 보니까 차가 비틀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여러 건 접수가 된 거고요. 그 즈음에 이제 경찰에는 차량 도난 사고가 다발적으로 접수되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관된 게 아닌가 싶어서 신고 접수된 그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네네. CCTV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이 차량 절도를 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도난 차량을 수배해 가지고 발견해서 추적하면서 풀리게 된 겁니다. 아하. 예. 그런데 앞서도 들으셨지만요.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였는데 전신주를 들이받고도 네. 또 도주했다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입니까?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김복준 의원님이 이게 다른 차에게도 엄청난 위험을 가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신고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이 즉시 출동해서 잡았는데 중요한 건 추격전 하다가 동승자 한 명을 붙잡아서 현장에서 네. 나머지 학생들이 다 도망을 갔거든요. 아하. 근데 도망을 가서 어디 있었느냐? 자기 집에 숨어 있기도 하고 어떤 이 청소년은 또 숙박업소에 숨어 있기도 했어요. 숙박 없어요. 예, 그런데 CCTV 다 확인해서 그 다음날 모두 다 검거했습니다. 체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다 체포를 했고요. 이게 주도 면밀해요. 왜냐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셨지만 하나의 차를 훔쳐서 가다가 이게 잡힐 것 같으면 다른 차 또 훔쳐서 가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범행을 은폐하면서 추격을 따돌리는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는 연락을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어떻게 만난 줄 아세요? SNS상에서 만났어요.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들도 아니고 어허. SNS를 통해서 만나고 이걸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유심칩을 뺀 상태에서 와이파이로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적이 어려워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양길민 변호사님 이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한 중학생들 또 나이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가 이제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이제 소년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웬만해서는 이제 구속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지금 이 7명 가운데 재범이 우려되는 3명에 대해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또 상습적이고 그리고 또 유심칩까지 이렇게 빼고 연락할 정도로 주도 면밀한 모습과 그리고 죄질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3명에 대해서는 이제 불구속 입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충격적인 것은 이제 또 한 명이 만 14세 미만입니다. 촉법 소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원으로 송치를 하는 그 조치가 취해졌고요. 네. 근데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죄가 추가로 점점 드러나게 되는 세상에 겁니다. 이거 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 특수절도뿐만 아니라 그 추가적인 또 혐의로 더욱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이 앞서 영상도 봤지만요. 저 덩치, 저 체격이 중학생이라고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예. 아무리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제는 촉법 소년 기준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빈발하니까 소년법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만 14세로 정할 것이냐. 그래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12세 이상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 등등이 많이 있었는데 네. 뭐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아이들이 덩치가 잘 먹고 그래서 뭐 덩치가 커졌다는 것만으로 성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신적으로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네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또 그러기에는 또 최근에 이제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맞아요. 입수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신체 성숙과 더불어서 어떤 그 이 정신적인 성숙도 같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12세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떤 형태로건 뭐 이 손을 볼 것 같고요. 네. 뭐 일례를 들으면 미국 같은 경우 일부 주에서는요 강력 범죄 같은 게 발생하면 꼭 나이 따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나이하고 관계없이 범죄 당시에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 10살짜리라도 저 강력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형태로 논의가 필요해요. 논의가. 네. 예. 철딱선이 없는 중학생들의 짓이라고 치부하기에는요. 너무 죄질이 중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들도 책임을 져야 돼요. 도의적으로 정말 부모가 된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요. 정말 가정교육도 앞으로 잘 시켜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